요즘에 매매를 못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차트는 늘 예상대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 이러냐 이거 또. 그래서 이미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겠어요. 진작에 팔 수 있는 타점이 있었는데도 안 팔아서 지금 또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상황은 좋지가 않다. 지금 계속 나스닥을 따라가긴 하거든요. 나스닥을 계속 따라가는데 나스닥이 지금 말씀드린 하락 퍼센트에서 반등이 살짝 버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윗골이 달고 내려가고 있고, 딱히 그닥 뭐 좋지는 않다. 많이 내렸는데도 20%면 진짜 거의 금리 인상급으로 내린 건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는 게 절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퍼센트를 먹기에도 지금 비트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나스닥 역사상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데, 그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는 강력하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뭐 늘 우상향 했으니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평균치를 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 매집했던 가격 중단 혹은 하단에선 반등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겠죠. 이 자리까지 떨어지는 걸 보던,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라도 다시 반등할 때, 이 추세선 뚫었을 때 사던, 그것밖에 없고, 주말은 비트코인 웬만하면은 많이 안 내리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예,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지표는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할 말이 더 없기는 해요. 특별히는. 음, 그래서 특별히 뭐 할 말이 딱히 없고. 음, 내가 매수 타점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RSI라던가 이런 지표들도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뻔하죠. 사실 가격이 내리는데 RSI가 올라가는 거랑 가격이 오르는데 RSI가 내려가는 거랑,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길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고, 진짜 나는 뭐 장투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추세가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뭐 1파, 2파, 3파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 기준으로 해서 RSI 또한 보시면은 플랫하거나 점차 내려가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점차 내려가는 이 가격 상행, 그러니까 저항선이 있겠죠. 결국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근데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3탑 혹은 4탑을 만들어주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이 부분은 좀 예외지만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현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해석을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니 당연히 여기는 홀딩하는 자리고,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준다. 근데 RSI가 뾰족하고 가격은 뾰족했어. 그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비벼주고 다시 오르는 척을 했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방을 2번 찍었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내리는 거를 전제를 두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매수를 해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자, 분명히 장기로 그러니까 뭐 1주에서 2주 이상은 가져가시려고 매수를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요즘 매번 나오는 슈팅이 오버슈팅 나오는 척하면서 올리는 척하는데 하면서 내려주는 계속 나와요. 4시간 봉도 그렇고 1시간 봉도 그렇고. 그럼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있겠죠. 거래량이랑 캔들 보면은 알 수 있겠고 4시간 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락이 한번 끝났고 반등을 주는 척 하는데 주는 척 하는데 RSI는 올라가지만 피보나치든 뭐든 쓰셔가지고 바닥에서 그으면 618 구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딱 그거예요. 투자 심리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냥 힘이라고 보면 좋은데 내려간 폭에 이걸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캔들이 음봉폭이 낮아지고 윗골이 달리면서 어떠한 박스를 만들던 상방을 만들던 하방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음, 봐야 되는 거는 캔들과 거래량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모든 지표는 다 거래량 기반이니까 RSI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RSI가 어떤지 제일 나쁜 RSI가 가격은 오르는데 캔들이 거래량이 딱히 터지지가 않고 RSI가 내려가는 이런 뾰족뾰족 이런 거 이런 애들 그리고 마지막 일본 그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RSI 올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선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을 여기까지 잡는 거고 선물하시는 분은 바닥 한번 보고 바닥 보고 채널링 다 쓰시고 뭐 저항 그어가지고 저항 뻔하잖아요. 여기 깨졌으면 당연히 여기 부분인 거고 여기가 깨졌어. 이미 여기가 깨졌어. 제일 중요한 추세선 이걸 100으로 나눴을 때 중요한 추세선 중간 부분이 깨졌다고 하면은 하단까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은 캔들이 접점이 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부분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어딜까요? 그 다음엔 여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국에는 캔들을 봐야 된다. 바닥의 끝은 거래량이 장대양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올라가네 4시간 봉이던 1봉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이상의 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고서는 단기면은 여기가 분명히 이게 4시간으로 한 2봉, 3봉 정도 나오면은 무조건 반등 와요. 근데 1봉상으로는 3번 정도, 3일 정도부터 음봉이 나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평균치를 분석을 해서 여긴 이미 매물대가 깨졌으니 바닥까지 보는 거고 캔들을 저항을 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폭이 높아졌죠. 이것도 일봉으로 보시는 4시간 봉으로 보시는 어차피 똑같아요. 회색은 연봉폭이 높아지네. 근데 여기서 밑꼬리가 다네. 하지만 상단 추세 여기까지 못 올리고 여기까지 못 올리고 떨어지네. 떨어질 것 같네. 그럼 기다려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 4시간 봉 하나 둘 똑같이 하나 둘이죠. 얼추 여기는 이제 보합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1대1이나 1대2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요. 가격이 뭔 말이냐? 그냥 대충 구해요. 5,000불 대충 구해요. 얼추 뭐 여기까지 되겠죠.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 시작폭에 하락에 시작했던 추세선에 기간비랑 가격 대비가 거의 동일합니다. 1대1이거나 1대2 그러면 5,000불이 떨어지면 5,000불이 똑같이 떨어지거나 5,000불이 떨어졌으면 10,000불이 떨어진다 라는 거고
밑꼬리가 달리고 올리는 폭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30%에서 50% 이상이다 라고 비트코인 차트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봐야 될까? 밑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이, 근데 이 중요한 이 십자, 그러니까 도지 캔들이지만 보합 캔들이지만 누군가가 던지려고 하던 걸 받아주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매수 각을 잡는 거고, 여기서 뭐 추세를 그으시던 이렇게 그으시던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심리도예요. 이게 데드캣이든 아니든 때려 죽어도 382 구간에서 618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떤 하락이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심리도상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나름 처음으로 양봉이 들어오고 저항을 맞아줬는데 618 구간 못 뚫고 내려가려고 하네. 그럼 사야 될까요? 여기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혹은 이걸 피보나치로 분석했을 때 진짜 떨어지면 안 되는 이 부분, 시민도상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음봉도 보시면은 계속 정배열로 터지려고 하죠. 그러면은 적어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봉, 플랫, RSI 플랫으로 나올 때는 윗골이 달리고 양봉 실릴 때까지는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이거 근데 왜 RSI 있다구나. 매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기다리면은 되는 거라 뭐 어려운 게 없고, 이거를 4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계속 홀딩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 계속 좋진 않고,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오를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어렵나요? 금리 인상도 있고 악재도 계속 나오는데 기다리면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뭐 채널링을 어떻게 뭐 상승이 시작됐던 추세선 아니면 뭐 전체 추세선, 이거 왜 이렇게 그어져 있냐, 솔직히 이거는 오바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거.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여기 자리까지. 얘는 오바고, 상승 시작했던 이 매집했던 거래량 터졌던 부분부터가 파동이라고 카운팅 하는 게 지금은 맞고, 진짜 이건 되게 긴 채널이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나도 똑같이 길게 보면 돼요. 진짜 이 기간만큼 길게 보셔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뭐 어쩌겠어. 주식 하나, 어차피 비트코인 하나 여기까지 떨어진다고는 다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늘 살려줬던,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락 시작했던 추세선과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이 채널링을 긋고, 마지막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채널까지 긋고, 내가 어느 기간까지 홀딩을 할 것인지 길게 보시고 이 채널에 맞게끔 매수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러면은 채널 다한 부분이 이 처음 단기 추세선이겠죠. 한 달도 안 되네요. 한 8일, 한 8일짜리인가 이게. 8일짜리로 봤을 때 일주일 안에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아, 이 채널을 지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은 채널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여기까지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대부분 기간을 밀고 간다는 거고, 여기까지 떨어지지도 않겠죠. 대부분 기간 밀고 가니까. 그러면 옆으로 밀었을 때 여기를 닿는지, 여기를 닿고 내리는지, 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여기서 이런 캔들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 4시간 봉이든 일봉 4시간 봉으로 보세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페닉셀이 나오던 진짜 찐 상승이 나오던 했던데 RSI랑 거래량이랑 기간을 분석하신 다음에 매수하시기 좋고, 늘 말씀드리는 게 매달 20일에서 25일은 저점이다. 무조건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근거는 차트입니다. 늘 그랬어요. 봅시다. 여기는 20일, 25일. 여기는 몇 일일까요? 14일. 여기도 23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달이 똑같아요. 중순에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하락장에는 바닥이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걸 분간을 하는 방법은 대응밖에 없습니다. RSI로 대응을 하시던 캔들을 분석을 하시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진짜 하락이 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아니면 더 많이 터지거나. 근데 지금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음, 만약에 이 자리가 여기고 이 자리가 여기게 되면은 이런 장대 양봉 밑꼬리 달리고 음봉 내린 거를 올려주는 매집 지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고,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안 좋죠. 여기는 가격이 내려갔는데, 가격이 박스권 혹은 내려가는데 바닥을 지켜주지 않음에도 RSI가 올라가면서 음봉은 거래량이 내리고 양봉폭이 높아지는 애들이 나왔는데, 매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금 여기는 보면은 RSI도 내려가고 음봉은 더 실리고 윗꼬리는 딱히 뭐 한 번 뜨고, 그럼 더 밑에를 봐야겠죠. 금리 인상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금리 인상했던 차트를 봐야죠. 어떻게 됐는지. 그쵸?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뭐 시드를 잃었다, 뭐 투자가 근질근질하다 하면은 차라리 현생에서 쓰시는 돈을 아껴서 좋은 자리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거나, 내가 물려있으면은 투잡을 뛰거나 해서 돈을 갚아야죠. 아니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단기적인 자리를 계속 공부한 다음에 트레이더의 하는 지표들을 자기와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거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지는 않다.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라인에서는 한번 튕겨줄 거고, 여기 바닥에서도 그냥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모르죠. 그래서 이 채널링을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단기랑 장기가 겹치는 여기와 단기 채널 중간과 장기 채널 하단이 겹치는 여기, 그리고 다시 여기 있죠. 이 폭을 보세요. 폭. 여기랑 어디가 가장 채널이 가까울까요? 여기죠. 만약에 미친 듯이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근거고, 27,000에서 25,000이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늘 비트코인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여기에요. 진짜 중요한 라인은 여기입니다. 25,000에서 28,000. 충분히 캔들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듯이 정확히 뭐 가격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지만. 근데 한 300분인가 400분 차이 났죠. 계속 고려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맞추는 거겠죠.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하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물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비트코인이 미쳐가지고 이 가격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을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진짜 좀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르는 게 무조건 때려 죽어도 4만 불에는 팔아라. 여기서 팔아라. 팔고 일단 건지자. 그러면 이게 되는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상승이면은 이게 말이 될까 싶어요. 이미 늦었다고 보고 여기서 지금 뭐 마이너스 60% 이상이 있다. 여기까지 4만 불 정도까지 가면 오버스틱 나오면서 진짜 추세마다 팔면은 하락 추세선 닿을 때마다 팔면은 어떻게든 이제 30% 40%까지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러면은 그때 다시 내려올 때 잡자 이거지. 아니면 다시 오르거나 손절해야 돼요. 선물하시는 분들이든 현물하시는 분들이든. 그래서 지금 무빙이 살벌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봉이 뜨는 것 자체가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보거든요. RSI만 보면 이 자리네요. 그럼 5파 3만불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그것도 못 똑같아요. 기분나치든 뭐. 음, 애매하죠. 이게 하락 버전이 끝났다 라고 보기엔 제가 생각하는 타점은 이 자리 3만불이 깨지기 전의 자리 아니면 4만불 올려줄 때의 자리 갭이 되게 크죠. 희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지표가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어요. 얘도 그렇고 오히려 떨어져야 매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지길 바랬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기다리시고 이지랄 하면 뭐합니까?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진짜 이런 양봉 나올 때 사서 존버하자. 이게 매집이지. 왜 은봉이 나오고 반등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반등 맞긴 하죠. 기술적 반등. 근데 이런 반등이 아닌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반등인데 왜 장기로 보냐 이거지. 그죠? 기다리시죠. 그래도 매매 안 하는 잘 안 하는 와중에도 많이 몇 개 잡아드려서 바이프로스트 잡아드리고 괜찮아 보이는 애들 계속 언급해드렸고 해서 뭐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너무 믿지 마시고 저를 그냥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 뿐이니까 손절 잘 지키시고 3만불에 샀어. 하락 추세선 여기가 29,400이야. 이건 버텨야지. 근데 64,000에 샀어. 여기까지 떨어졌어. 왜 안 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추세선이 618을 갈 수 있는 추세선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면은 W 패턴으로 무조건 가요. 1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게 W 패턴이 되나요? 이건 그냥 임펄스 하락입니다. 전형적 시즌 종료에. 어쨌든 좀 잡설이 많았는데 이게 이걸로 그러니까 선물 타점이랑 저거 잡는 거를 시간분 개념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근데 계속 뭐 설명은 드렸으니까 여기서 임펄스였으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반은 때려주고도 무조건 382는 깨지면 안 되거든요. 심리도에 그러니까 피보나치고 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심리도예요. 100원짜리가 70원에서 양봉이 나오네. 야 이거 올리려나 보다 사지. 사잖아요. 그럼 심리도상 근데 100원짜리가 50원 갔어.
30원 갔어. 아, 이거 올릴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다 던지겠죠. 근데 개미들이 던지니까 걔네들이 올릴까요? 개미턱일까요? 비트코인이? 대장이? 아니죠. 개미는 1%도 안 됩니다. 세력이 파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합리적이게 매매를 하자. 내가 2천만 원이 있어. 2천만 원 중에 300만 원, 400만 원 잃었어. 3, 400만 원 큰 돈이죠. 근데 뭐 죽나요? 벌면 되지 다시.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살짝 무슨 두서없이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뭐 유튜브에서 뭐 기관 어쩌고 지랄하면서 들어오네 뭐하네 그런 거 볼 시간에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그 전 영상에 말씀드린 이게 제가 트레이딩 뷰가 다 지워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전 영상에 있었던 그 추세선들 그대로 긋고 매매를 하시면은 적어도 무지성 병신 같은 짓거리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추세가 깨졌는데 이게 ABC 파동 뭐 이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병신들이라.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저도 매매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현생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진짜로 뭐 막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맨날 하는 양절법 다 때려 죽어도 어 손절이 안 나거나 익절이 크게 날 수 있는 양절법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이 2시간 3시간이었는데 이게 제가 말을 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깔끔하게 세팅을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매매하니까 세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